농촌 일손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대신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임금 상승으로 외국인 근로자로도 일손 채우기가 버겁습니다. 홍성 주민들이 봉화로 이동 중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에 대해 농촌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와주러 출동했다 폭행의 피해자가 된 구급대원들이 많습니다. 폭언은 기본이고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구급대원들을 취재했습니다. 경주 양남면 주민들이 하루 100톤가량의 하수슬러지를 재가공하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강원도 삼척 고갯길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는 70대 여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고 있던 인력 수송 차량이었는데요. 농사일을 하러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까지 25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 중이었습니다. 대체 농촌 일손이 얼마나 부족하면 이렇게 먼 거리를 오가며 일을 하는 걸까요? 전병주 기자가 농번기 수확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컴컴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수박을 따고 트럭에 싣는 사람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비닐하우스 한 동에 수박을 모두 따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0분. 이른 아침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쪼그려 앉아 밭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니시기도 하나요? 예, 조금 많이 하는 날도 있고 좀 작게 하는 날도 있어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진천, 정주 진천 쪽으로. 조금 힘들잖아요.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농촌 곳곳을 오가는 이유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자 등의 밭작물은 물론 주요 과일 등의 수확 시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수확 작물이 비슷한 동쪽의 경상도와 서쪽의 충청도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90% 이상입니다. 지금 현 농촌의 흐름이 그래요. 그럼 이분들도 지금 농촌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현실인가요? 많이 부족하죠. 일손이 없어가지고 일을 제때제때 못 하셔서 농사가 늦어지신 분들도 많고 신고를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강제 추방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없으면 농촌에는 일이 안 됩니다. 농민들 역시 농촌 근로자들이 외국인들로 바뀐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자체가 배정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0명씩 지금 한 매년에 지금 50명씩 100명씩 부서가 있죠. 거기에도 이제 외국인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농촌 지금 일손이 전부 외국 사람도 아니에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800여 명으로 지난 2009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역시 2천여 곳으로 3배가량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의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도 뭐 한 3, 40년 같이 일한 분들이 다 70대 중반이라고. 이 현재 먹은 거 듣도 못 하는. 그리 불가능해. 이제 품앗이 할 때는 오후에도 뭐 한 3시나 이래 가지고 비가 오고 뭐 하면 그 이튿날 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 일정기 계약인데. 그렇지. 오후에 딱 비가 와보면 낭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농촌의 고령화와 임금 상승 등으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이번 사고는 농촌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서는 어떻게 일손을 구하고 있는지 한범호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기자 인력사무소 불이 켜집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주로 향하는 곳은 농촌이 아닌 건설 현장. 그러면 몇 명 보내줘야 가면 어디 앞에서 딱 거기서 이제 픽업해요.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은 인력사무소를 거의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 건너편에 외국인 대여섯 명이 등장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 구하시는 건가요? 일. 몰라. 어머니 뭐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몰라요. 잠시 뒤 승합차 한 대가 서자 외국인들이 서둘러 올라탑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밭에서 감자를 캘 일꾼이며 과거 함께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소개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바쁠 때마다 이렇게 몇몇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 자기네 동네에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도 또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픽업하고. 인력사무소에는 10% 정도의 소개비를 내야 해 부담인데 지인을 통하면 인건비도 아끼고 일도 잘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이번에는 감자 수확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은 6대4 정도로 일당은 모두 6만 원. 대부분이 인근 주민들로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을 통해 모집한 인력입니다. 평소에는 일자리 어떻게 구하세요? 한 장 25분짜리 다니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지 동네에서. 동네만 허이 우리들은 딴 데는 안 가고 늙어서. 이렇게 정식 등록업체를 회피하는 분위기 속에 때를 맞춰 작업을 해줘야 하는 농업의 특성상 현장에선 전국을 도는 무허가 구인업체나 개인 소개업자에게 손을 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강원도까지 가기가 타산이 안 맞아요. 쓰는 사람은 더 비싸게 써요. 일 전국 어디 있는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문제는 영세 알선업자의 경우 이동 차량이 노후하거나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 아름아름 일손 공급 방식이 농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고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급경사 내리막길인데다 변변한 교통안전시설도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체 구간을 피해 우회하려다 사고를 당할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사고가 난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한 지방도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을 잇는 일명 석계제입니다. 경사도는 12%에서 14%로 급한 데다 곳곳에 급커브까지 도사리고 있어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고 구간을 직접 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엑셀을 밟지 않아도 계속해서 속도가 붙을 정도로 꽤나 가파르고 또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감상 약 200m, 좀 심한 구간은 100m 간격으로 계속해서 있어서 만약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강원도 고갯길은 이처럼 급경사 내리막과 커브 구간이 겹쳐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옛길 구간에서는 15톤 트럭이 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토터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열악한 지방도뿐 아니라 왕복 4차선으로 뚫려 있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대형 사고는 빈번합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등 오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교통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방도는 안전등급이 없는 무등급 가드레일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차가 벼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이 어느 정도 충격을 막아주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SB1부터 이렇게 계속 쭉 나가져 있긴 한데 지방도는 62형에서 SB1, 2 정도면 되거든요. 시험 검증을 받은 방울탑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원래 제작하면은 뒤에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끝쪽에.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 구간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제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번에 사왔던 삼척과 같은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즉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풋브레이크가 아니라.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 교통안전시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올여름 강원도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객은 2천만 명.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재영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폭언은 기본이고 손찌검과 발길들에 이어 둔기로 위협하기까지 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폭행을 당한 한 구급대원은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왜 그러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눈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 술에 취한 신고자는 폭언을 쏟아냅니다.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아끕니다. 심지어 가게에 전시된 목검을 들고 위협합니다. 내가 도와주러 왔는 사람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구급대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한 남성. 구급대원들을 밀치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가격합니다. 구급대원은 때마침 걸린 붕풀이 대상이 됐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8건입니다. 한 건을 제외하곤 모두 술에 취해 벌인 일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나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더 가중해서 판사님이 판결을 하시니까요. 소방본부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루 100톤가량의 하수 슬러지를 가공해 벽돌로 만드는 공장인데 주민들은 분진과 악취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노인 수십 명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올 초부터 마을 입구에 하루 100톤가량의 하수 슬러지를 벽돌로 가공하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오수에서 나오는 침전물 찌꺼기인 하수 슬러지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와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면 우리 주민들은 살 수 없고 여기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질, 삶의 질, 건강도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에는 블루베리 재배 단지와 고추밭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주민들이 사는 마을과는 불과 15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경주시도 이미 2차례 사업 계획서를 반려했지만 공장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지역의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선 업체가 스스로 공장 설립을 철회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예고된 가운데 주민들은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23일) 오후 1시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약 15분 만에 잡혔지만 이 불로 집주인 40대 여성 A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가 2019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고 경영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문심사위원회의 인터뷰 심사와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경영에 성과를 거둔 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전시장에서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경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전시장에서 센텀 맥주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K-팝 댄스 공연과 DJ 파티 등 각종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입장권은 인터파크나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을 확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이전 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되면 군위군 전체 지역을,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에는 의성군과 군위군 전체로 정해집니다. 국방부는 이전 부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특별법 목적에 맞게 이전 부지로 선정되는 해당 지자체 전체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올해 안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상 대선 23일, 대구와 경북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이날 새벽 대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목요일은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와 경산, 영천을 오가는 대중교통 환승을 다음 달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지자체는 다음 달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범 운행을 거쳐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무료 환승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를 이를 위해 23일부터 버스 요금을 대구와 경산과 동일한 1,250원으로 인상하고 환승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지원비 45억 원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가스공사가 올해 건넨 지원비는 지난해보다 17억 원 더 증액된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지원금 가운데 15억 원을 지역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폭염 대비에 4억 원을 중증 환아 치료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북 청도에 신화랑 달빛 수련길이 들어섭니다. 청도군은 올해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2년까지 우문댐과 신화랑 풍류마을에 있는 자연 탐방로를 꾸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류마을 인근에 우거져 있는 편백나무 숲을 신화랑 5개 쉼터로 조성하는 등 관광 벨트를 만들어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 경상북도에서 전국 최다인 12곳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돼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비 2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2004년 김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22개 시군 6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유 농기계는 17,056대로 내년까지 8개소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고령화 시대 농촌 일손을 절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확대를 통해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 절반 이상이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기업 1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3%가 원만한 해결이, 9.6%가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일본과의 거래 감소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3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에는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산을 꼭 챙겨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대구 경북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24일 수요일까지 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아침에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32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곳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어디서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소나기로 더위를 식혀주기는커녕 습도를 높여서 불쾌감이 심하겠고요.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아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